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자산, 부채, 자본 요게 끝났어요. 이제는 수익 비용. 자, 수익 비용은 뭐 조금만 신경 쓰시면은 다 마치겠죠? 자, 수익과 비용. 자, 이 수익은 자, 기업이 영업 활동을 통하여 자본의 증가를 가져다 주는 모든 것을 우리는 광의의 수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이제 비용이다 그러면은 얘는 영업 활동을 통해서 자본이 마이너스 되는 거 요거를 이제 우리는 비용이고, 그럼 이때 영업 활동을 통해서 자본이 증가되기 위해서는 자산이 증가되거나 자, 부채가 감소하면 돼요. 단 주주와의 자본 거래를 통해서 자본이 늘어나면 걔는 수익이 아니라는 거죠. 더 추가로 출자한 거지. 자, 자본이 늘어났다고 해서 이 수익이라고 보면 안 된다. 자, 비용은 뭐예요? 영업 활동을 통해서 자본이 감소되는 거야. 자본이 감소되려면 자산이 감소되거나 그 다음에 부채가 증가하면 돼요. 자, 여기서도 역시 주주와의 자본 거래 그거는 제외다. 자, 요거는 자,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반영이 되는 거죠. 자, 그거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자, 거기 수익에 의의, 자, 광의의 수익은 자산의 유입 또는 부채의 감소 형태로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특정 회계 기간에 생긴 경제적 효익의 증가를 우리는 수익이라고 하는데, 자, 좁은 의미의 휴익은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먼저 수익이다.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이제 인식 요건이 필요하죠. 우선 이제 고객과의 계약. 자, 고객과의 계약인지, 자, 고객과의 계약인지 식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내가 뭐를 해줘야 될 거냐. 자, 수행 의무를 식별해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액을 결정을 합니다. 자, 수익 금액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 금액을 안분해야죠. 자, 하나의 거래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지속적인 거래로 볼 것이냐. 그래서 고객과의 계약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가 고객과의 계약인지를 식별,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뭐를 해줘야 되느냐, 수행 의무의 식별, 자, 세 번째는 금액의 결정, 그 다음에 그 금액을 자, 단일 의무인지 아니면은 지속적인 의무인지 두 개로 쪼개주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장부에다가 기록을 하는 거죠. 자, 수익으로 인식을 해서 기록하면 요게 바로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5단계. 자, 그래서 먼저 고객과의 계약을 식별하고, 내가 해줘야 될 수행 의무를 식별하고, 거래 가격을 산정하고, 그 다음에 거래 가격을 배분해서 수익으로 인식하는 5단계에 걸쳐서 수익으로 인식을 한다. 다 쓸데없는 말이에요, 이건. 자, 먼저 계약의 식별, 고객과의 거래인지를 확인해야죠. 자, 이때 계약이란 두 사람 이상의 당사자 사이에 집행 가능한 권리와 의무가 생기게 하는 합의, 요거를 우리는 계약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때의 계약은 서면이든 구두든 사업적 관행이든 암묵적으로 체결이 된다. 자, 그게 이제 두 번째 계약의 식별. 자, 그 다음에 판단 기준. 자, 5가지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판단하는 시점은 계약을 개시할 때 판단한다. 자, 이때 판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충족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그 다음에 판단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대가를 받았다. 그럴 때는 부채로 선수금으로 처리하면 된다. 이 소리예요. 그 밑에 참고에다 별하세요. 다음에 어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난 경우에는 수익으로 인식하는데, 자,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해야 하는 의무가 남아있지 않고 고객이 약속한 대가를 모두 받았으며 그 대가가 환불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수익으로 인식을 하라 이 소리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계약이 종료되었고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 환불되지 않는데요. 그러면은 그거를 수익으로 인식하라. 그거 별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행 의무의 식별. 자, 수행 의무는 자, 뭐를 내가 해줘야 될 거냐 이 소리죠. 자, 그래서 단일의 수행 의무인지 복수의 수행 의무인지를 판단해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수행 의무를 식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래 가격을 산정해야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거래 가격을 배분합니다. 자, 수행 의무별로 배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수익을 인식하면은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제 기간에 걸쳐서 이행하는 수행 의무. 자,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을 때는 진행률을 측정해서 자, 우리 건설공사처럼 수익으로 인식하고, 그 다음에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때는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까지 발생 원가 범위 내에서만 수익으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뭐 많이 했던 얘기니까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는 283페이지에 거래 형태별 수익 인식 별 5개. 자, 그거는 뭐 제가 외워드릴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자꾸만 읽어서 아, 이럴 때 수익으로 인식하는 거구나 하고 자,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설계약도 자, 진행률을 따져서 하는 거. 자, 별거 아니었죠? 그 다음에 이제 285페이지 비용의 인식. 자, 비용의 개념은 요거고요. 자, 비용에서는 이제 세 가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느냐. 뭐 예를 들어서 보험료 1년분 그럼 체계적이고 한 달에 얼마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잖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비용의 배분을 할 수 있으면, 자, 그다음에 이제 인과관계에 의한 대응이죠. 매출을 하게 되면 매출 원가가 바로 대응이 되죠. 자, 그런 게 즉시 인식, 즉시 인식이 아니라 직접 대응.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대응. 그리고 안 되면은 이제 발생 즉시 인식하는 즉시 인식. 요 세 가지가 비용의 인식 기준이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285회에 나와 있는 비용의 인식 중에서 자, 직접 대응하여 인식하는 거에는 매출 원가나 판매 수수료, 또 판매 보증 비용 같은 거. 자, 그런 것들은 자, 직접적인 대응이 되고, 그 다음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는 뭐 감가상각비라든지 보험료라든지 하여튼 월할 계산할 수 있으면은 거기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런 것도 아니면 그냥 바로 발생 즉시 인식하는데 예를 들어서 급여라든지 또는 광고 선전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즉시 인식에 해당이 되죠. 자, 그 세 가지만 좀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286페이지. 자, 1번 수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1번 수익은 부채의 상환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다. 우리 아까 수익은 자산이 증가되거나 그 다음에 부채가 감소되면, 그러면 부채를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상환했대. 그러면 부채가 감소됐으니까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수익은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해야죠. 자, 내가 받은 금액 또는 받을 금액의 오늘의 현재 가치로 측정. 자, 수익이 발생함에 따라 자산이 수치되거나 증가될 수 있겠죠. 자, 네 번째, 지분 참여자에 의한 출연은 수익의 정의를 충족할 수 없죠. 자, 우리 주주와의 자본 거래는 수익이 아닙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4번이 바로 틀렸다. 자, 그 다음에 5번 부가가치세와 같이 제3자를 대신하여 받은 금액, 이거는 뭐 수익이 아니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상품을 매출해요. 그러면 돈은 얼마가 들어와요? 110만 원이 들어오죠? 그러면 요 10만 원을 우리는 이제 부가세 예수금이다 라고 하는데, 자, 요거는 수익이 아니잖아요. 왜? 이거는 세무서에 납부를 해줘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내가 대신 받은 거죠. 그래서 요거는 자, 세무서에 내가 납부해야 될 돈이기 때문에 얘는 수익이 아니다. 그럼 우리가 수익으로 잡을 금액은 100만 원만 수익으로 잡아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에서는 4번만 틀렸습니다. 자, 2번. 수익의 인식을 수반하지 않는 사건. 자, 상품을 장기 할부로 판매했어요. 자, 상품을 판매하면 돈을 받거나 또는 받을 돈이 생기죠. 따라서 수익. 자, 상품을 거래처에 위탁 판매했대요. 그러면 자, 내가 거래처에 위탁해서 판매하면은 자, 수익이 발생을 했죠. 자, 내가 팔아줘 하고 부탁했는데 자, 수탁자가 그 물건을 팔았대요. 그러면 수탁자가 파는 게 아니라 내가 파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이자부 채권을 매입하고 3개월이 지났으나 이자를 수취하지 못했다. 우리는 발생 기준에 의해서 자, 이자가 생겼는데 아직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 차변에 미수이자, 대변에는 이자 수익 해서 자, 우리 발생주의에 따라서 수익으로 인식해야 되죠. 자, 4번. 상품을 도착지 인도 기준으로 판매하기로 하고 운송 선박의 선적. 자, 우리가 목적지 인도 조건이라고 그래요. 도착지 인도 조건을. 자, 두 가지가 있죠.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팔면 물건을 선적하는 순간에 수익으로 인식해요. 그런데 도착지 인도 기준은 물건이 도착해야 그때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죠. 그럼 지금은 가고 있는 중이니까 4번은 아직 수익으로 인식하시면 안 됩니다. 4번은 X. 자, 그 다음에 5번. 용역을 제공하고 자, 용역 대금으로 거래처에 대한 매입 채무를 상계했다. 자, 일단 용역을 제공하니까 용역 수익이 발생을 했죠. 자, 그래서 수익의 인식을 수반하지 않는 사건이라면 4번만 정답이 됩니다. 자, 3번. 수익 인식의 5단계. 자, 제일 먼저 뭐예요? 고객과의 계약을 식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행 의무를 식별해야죠. 자, 세 번째는 거래 금액을 결정하고 네 번째는 거래 금액을 안분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익으로 인식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할 거는 니은이네요. 고객과의 계약을 식별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업 수행 의무를 식별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디귿 거래 가격을 산정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리을 거래 가격을 수행 의무에 배분하고 그 다음에 미음 수행 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 우리 수익의 인식 5가지 조건만 잘 기억하시면 아주 쉬운 문제가 됩니다. 자, 4번. 자, 다음 중 기준서에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1번. 거래 가격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으로 궁극적으로는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이죠. 그리고 제3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은 제외해야 한다. 아주 올바르게 수익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2번.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는 고객이 기업에게 이전하는 구별되는 재화와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대가는 거래 가격, 즉 수익에서 차감하여 회계 처리하게 된다. 맞죠? 자, 3번. 기간에 걸쳐 수행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수행 의무 완료까지 진행률을 측정하여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는데 자, 측정률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산출법이나 투입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되죠. 자, 근데 여기는 산출법과 투입법 중 투입법만 인정된다. 아니에요. 산출법도 인정이 되는 것이다. 3번이 바로 틀렸습니다. 자, 4번. 수행 의무를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걸쳐서 수익으로 인식하고 자, 수행 의무를 한 시점에 이행하는 경우에는 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맞죠? 우리 예를 들어서 핸드폰 가게에서 핸드폰을 판매해요. 그러면서 2년간 약정을 맺잖아요. 그러면은 자, 핸드폰 금액은 바로 단일의 거래니까 바로 측정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년간 계약을 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2년 동안 나누어서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개로 안분하는 거죠. 자, 5번. 수행 의무의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까지 발생 원가 범위 내에서만 수익으로 인식하자. 그렇게 얘기했죠. 자, 그래서 틀린 답은 3번만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자, 다음은 기업회계 기준서,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서 계약의 식별 요건이다. 가장 관계가 적은 거. 자, 우선 이전할 재화나 용역과 관련된 각 당사자의 권리를 식별할 수 있어야죠. 자, 그 다음에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승인하고 각자의 의무를 수행하기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계약의 방법에는 서면이든 구두든 암묵적 관행이든 다 허용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계약에는 상업적 실질이 없으면은 그거는 자, 순이익을 인식하면 안 되죠. 뭘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동종 자산의 교환이냐, 이종 자산의 교환이냐. 자, 이종 자산의 교환은 상업적 실질이 있는 거고, 그 경우에는 우리가 손익을 인식했죠. 근데 동종 자산의 교환은 자, 요거는 뭐 어떻게 했어요? 그거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았잖아요. 왜? 상업적 실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 상업적 실질이 결여되어 있으면은 수익으로 인식할 수가 없다. 3번이 바로 틀렸습니다. 자, 4번. 고객에게 이전할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아야 되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전할 재화나 용역의 지급 조건도 식별할 수 있어야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국어시험이에요. 잘 읽어보면 간단하게 이 지문이 틀렸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6번입니다. 자, 기업회계 기준서,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이다. 1번, 최종 고객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제품을 다른 당사자에게 인도하는 위탁약정의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에게 제품을 인도할 때 수익을 인식하지 않죠. 언제 인식해요? 수탁자가 상품을 팔을 때 인식하지, 내가 수탁자한테 물건을 보낼 때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오케이. 자, 2번. 거래 가격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이죠. 그리고 제3자를 대신하여 회수한 금액, 우리 아까 부가가치세, 그거는 포함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포함한다라고 해서 2번이 바로 틀린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꾸 읽어보다 보면 내용이 이제 머릿속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결론은 자꾸 읽어주셔야 되죠. 외울 수 있으면 좋지만 이 많은 걸 다 어떻게 외워? 자꾸 읽어봐라 이 소리입니다. 자, 배당금 수익. 배당금 수익은 언제 수익으로 인식해요?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주주총회 때 인식하게 되죠. 자, 4번. 구매자가 최종 할부금을 지급한 경우에만 재화를 인도하기로 약정한 완납 인도 예약 판매의 경우, 자, 이때는 재화가 인도돼야만 수익으로 당연히 인식하겠죠. 자, 인도 결제 판매의 경우에는 인도가 완료되고 판매자나 판매자의 대리인이 자, 현금을 수취했을 때 인도 결제 판매니까 인도하고 대금을 받았을 때 인식하게 된다. 그래서 간단하게 3번만 틀린 것을 알 수 있죠. 2번이네. 2번. 자, 7번. X1년 1월 1일 주식회사 한국은 통신기계와 향후 24개월 동안 유지보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기로 고객과의 계약을 체결하여 총 50만 원을 수취했습니다. 자, 통신기기는 판매 즉시 고객에게 인도했대요. 그리고 통신기계와 유지보수 서비스의 개별 판매 가격은 자, 기계는 25만 원이고 2년간의 유지보수 서비스는 37만 5천 원이래요. 자, 이 거래에 대한 수익 인식과 관련하여 다음 거래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이다. 자, 1번. 이 계약에는 한 개의 수행 의무가 있다. 틀렸죠. 두 개의 수행 의무죠. 하나는 기계 파는 거 단일 수행 의무고 또 하나는 2년간에 걸쳐서 용역의 제공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거래는 두 개의 수행 의무가 존재한다.
자, 2번. 이 거래 가격은 62만 5천 원이다. 아니잖아요? 우리 기계 주고 2년간 해주기로 하고 50만 원을 수취했어요. 그러면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50만 원이죠. 3번. 통신기계에 25만 원의 이연 수익을 배분한다. 자, 아니죠? 자,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총 50만 원이에요, 지금. 자, 50만 원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자, 기계가 25만 원이고, 자, 그 다음에 2년간의 용역이 37만 5천 원. 그럼 이제 그 중에서 25만 원이 기계잖아요. 그러면은, 얼마가 되느냐? 요게 375, 62만 5천 원이죠. 그러면은 50만 원 곱하기 25 나누기 625. 자, 그러면 요 기계가 20. 그리고 이제 2년간의 용역 수익이 30이 되는 거죠. 요렇게 쪼개집니다. 자, 따라서 통신기계에는 30만 원의 이연 수익이 배부가 되겠죠. 자, 4번. 자, X1년 1월 1일 날 20만 원만 수익으로 인식한다. 자, 요거 기계 팔았을 때 바로 X1년 1월 1일 날 20만 원은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죠. 그래서 4번만 정답. 자, 5번. 37만 5천 원의 수익이 이연되는 게 아니라 30만 원의 수익이 이연돼서 앞으로 향후 2년 동안 그 30만 원을 수익으로 잡아줘야죠. 자, 그래서 맞는 답은 4번 하나밖에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8번. 수익 인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거 진짜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아까 개별적으로 수익의 인식 기준 나온 거 그거는 꼭 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위탁 판매예요. 자, 위탁 판매는 언제 수익으로 인식해요? 수탁자가 상품을 판매한 날 위탁자도 수익으로 인식하죠. 자, 그래서 1번. 위탁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제3자에게 재화를 판매할 때 인식합니다. 자, 2번. 광고 매체 수수료는 광고가 소비 대중에게 반영되거나 전달할 때, 자, 대중에게 전달될 때 인식하고, 대신에 이제 광고 제작 용역, 그거는 이제 진행 기준에 따라서 광고를 만드는 정도에 따라서 수익으로 인식해야죠. 자, 3번. 시용 판매. 자, 시용 판매는 뭐야? 써보고 좋으면 사라 하고 보낸 거예요. 따라서 상대방이 매입 의사를 표시하거나, 자, 아니면 이제 그 환불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환불 기간이 종료됐을 때 그때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자, 3번이 틀렸죠? 시용 판매의 경우에는 고객에게 상품을 인도한 날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죠. 자, 3번이 땡. 4번. 전기 간행물 품목 가격이 기간별로 다르대요. 그러면 그 비율에 따라서 인식하면 되죠. 자, 5번. 타인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여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자, 이 수탁자예요. 수탁자는 판매 가격을 수익으로 인식하면 안 되고 자기가 수수료 받기로 했죠. 그 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그래서 8번에서 틀린 답은 3번밖에 없죠. 자, 9번. 자, 수익의 인식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자, 이것도 많이 읽어주시라고 그랬어요. 자, 시간 없으니까 바로 2번. 상품권의 발행과 관련된 시점. 그거는 상품권을 판매할 때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권과 교환하여 물건이 인도될 때 그때 수익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2번이 바로 틀렸죠. 자, 10번. 수익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여기서도 3번. 배당금 수익은 자, 주주로서 배당 지급일에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 배당금 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될 때 인식한다. 뭐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죠. 자, 11번. 수익 인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안 읽고 넘어가는 거는 다 맞는 거잖아요. 맞는 것들은 자꾸 여러분들이 지문을 자꾸 읽어주셔서 자꾸 눈에 들어오도록 하셔야 돼요.
자, 5번 갑니다.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지만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활동이 아니라도 그 활동을 수행 의무에 포함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활동이 아니라면 그 활동은 수행 의무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5번이 국어 실력만 있어도 충분히 맞힐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됐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12번. 자, 주식회사 관리는 X1년 12월 초 위탁 판매를 위하여 자, 주식회사 합격에게 단위당 원가 300원짜리 상품 1000개를 적송하면서 운임을 7,500원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자, X2년 초 위탁 판매와 관련하여 자, 주식회사 관리는 합격액에서 다음과 같은 판매 현황을 보고받았고 자, 주식회사 관리는 위탁 판매와 관련하여 X1년도 재무제표에 인식할 매출액과 적송품의 금액은 얼마겠느냐. 자, 이거는요, 우리 아까 자, 위탁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상품을 판매했을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 그랬어요. 그럼 내가 자, 합격에게 1000개를 팔아달라고 보냈는데 자, 이 합격이 그 중에서 800개를 팔았잖아요. 그래서 매출이라는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자, 800개를 얼마에 팔았나요? 350에 판매해서 28만 원에 팔았으니까 요것만 수익으로 인식해야죠. 자, 그래서 매출액으로 기록할 금액은 28만 원. 자, 그 다음에 적송품의 금액은 얼마냐? 자, 우리 적송품은 내가 얼마에 보냈어요? 자, 300원짜리 1000개를 보냈는데 운임이 7,500원 있었네요. 그러면 30만 7,500원이 적송품 원가.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자, 1000개를 보냈는데 몇 개가 팔렸어요? 800개가 팔렸으니까 안 팔린 게 200개가 남은 거죠. 그러면 200개만 계산하시면 돼요. 자, 30만 7,500원 곱하기 200 나누기 1000 그러면은 6만 1,500원이 남네요. 자, 그래서 적송품으로 기록돼야 할 금액은 자, 6만 1,500원. 간단하죠? 자, 하여튼 위탁 판매를 위하여 물건을 보낼 때 그때는 수탁자가 팔았을 때 팔은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게 된다. 자,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13번. 자, 주식회사 합격은 X1년부터 상품 A의 위탁 판매를 시작하면서 수탁자에게 단위당 5,000원의 판매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자, X1년 주식회사 합격이 수탁자에게 적송한 상품 A는 200개고 자, 적송운임 2만 원은 자, 주식회사 합격이 부담하게 했어요. 그런데 수탁자는 이 중에서 100개를 X1년도에 판매했습니다. 그러면 X1년도 주식회사 합격이 위탁 판매와 관련하여 생긴 이익은 얼마가 되겠느냐. 자, 우선 매출한 금액을 볼까요? 자, 매출한 금액은 얼마야? 5만 원에 판매했어요. 그 다음에 몇 개를 판매했습니까 지금? 100개, 200개를 보냈는데 그 중에서 100개를 판매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출로 기록할 금액이 얼마인지 거기서부터 계산하면 되죠. 자, 먼저 100개 곱하기 그 다음에 얼마에 팔았어요? 사온 게 3만 원이네, 그지? 자, 3만 원이니까 우선 한 개당 5,000원에 판매했죠. 한 개당 5만 원에, 한 개당 5만 원에 판매했는데 한 개의 원가는 3만 원이었어요. 그러면은 얼마가 이익이야? 2만 원. 하나 팔 때마다 2만 원씩 이익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뭐가 생겼어요? 적송 운임이 2만 원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2만 원이면은 적송 운임 2만 원이면은 200개니까 하나에 얼마씩? 100원씩이 들어가는 거죠. 100원씩. 그러면은 100원씩이니까 100개면은 얼마야? 만 원이죠. 그래서 만 원 마이너스 되고. 자, 그다음에는 여기서는 단가니까 100원이라고 해 주는 게 좋겠죠. 100원.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생겼어요? 자, 하나당 판매 수수료를 5,000원 준댔네? 요거 빼주면은, 자, 5만원에 팔았어. 3만원은 원가고, 그 다음에 하나당 100원씩 뭐가 들어가요? 그 운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거는 판매 수수료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팔을 때마다 얼마를 버느냐? 5만원에서 36,000원, 5만원에서 3만원. 자, 그 다음에는 5,100원. 그러면 하나 팔을 때마다 14,900원씩이 이익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몇 개 팔았어? 100개. 그러면은 100개를 팔았으니까 149만 원만 이익이 생긴 것을 알 수 있죠?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는 3만 원에 사온 놈을 5만 원에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3만 원짜리를 5만 원에 팔면 2만 원이 이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운임이 100원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나 팔아줄 때마다 5,000원씩의 수수료가 생겼고, 그러면 물건 하나 팔 때마다 14,900원에 우리는 이익이 발생하죠. 그런데 모두 몇 개 팔았다? 100개 팔았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익은 149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총액으로 계산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나하나의 순액으로 계산하는 게 어쩌면 더 편할 수 있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야. 자, 넘어갑니다. 14번. 문제를 보는 순간 진리죠. 자, X1년 1월 1일 날 주식회사 대한은 민국에게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기계 부품을 판매했고, 기계 부품의 장부상 원가는 35만 원이고, 자, 주식회사 민국은 매입 당시 5만 원의 현금을 지급했고, 나머지 45만 원은 X1년 1월부터 3년 동안 매년 말 15만 원씩 분할 지급하는 할부 판매 조건이래요. 징그럽죠? 자, 이런 거 나오면 그림 그리시면 돼요. 자, 우선 판매하는 날 5만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45만 원은 1년에 15만 원씩 매년 말 1년 후에 15, 2년 후에 15, 3년 후에 15 이렇게 받기로 했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오늘 이거를 얼마의 매출로 기록할 것이냐. 자, 매출을 50만 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 얘는 1년 후에 15만 원 받을 거니까 1년 후에 현재 가치에, 2년 후에 15만 원의 현재 가치에, 3년 후 15만 원의 현재 가치를 계산을 해줘야죠. 그러면 이건 동일한 금액이 반복되니까 연금 현가계수. 자, 연금 현가계수는 2.4869. 자, 계산해 봅니다. 자, 15만 원 곱하기 2.4869 계산하면, 자, 요놈의 오늘의 현재 가치는 37만 3,035원이고, 자, 그 다음에 오늘 5만 원을 일시불로 받았네요. 그러면 매출로 기록할 놈은 42만 3,035만 원이, 35원이 매출로 기록할 금액이죠. 근데 이 물건의 원가는 얼마라고 그랬어요? 35만 원. 자, 요거의 매출 원가는 35만 원. 그럼 결론은 35만 원짜리를 423,035에 팔았잖아요. 그럼 매출 이익은 73,035원이 매출 이익으로 기록할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자, 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매출 총이익은 73035. 이 화폐의 시간 가치를 잘 이해해 주시면 아주 쉽게 풀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15번. 주식회사 한국은 X1년 1월 1일 날 매년 말 10만 원씩 3년간 30만 원을 수취하기로 하고 상품을 할부 판매하였대요. 이 금액은 취득 당시 시장 이자율을 10% 반영하여 결정한 것으로 이 상품의 현금 판매 가격은 248690이다. 자, 채권의 명목 금액과 현재 가치 차이는 중요하다.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회계 처리할 경우 X1년도
판매대금 10만 원을 회수할 때 인식할 이자 수익은 얼마냐?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거. 이게 보면은 이 문제를 이해하면 똑같은 문제잖아요, 이게. 자, 여기서 5만 원을 받고 나머지를 3년간 이렇게 나눠서 받기로 했어요, 이거는. 그러면은 자, 우선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자,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는 1년 후에 10만 원을 받을 거고, 그 다음에 2년 있다가 10만 원을 받을 거고, 자, 3년 있다가 10만 원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1년 후 10만 원, 2년 후 10만 원, 3년 후 10만 원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면 되잖아요, 이거. 그러면 자, 10만 원 곱하기 시장이자율, 현가표. 자, 현가표. 안 나왔군요. 안 나오면 말고. 자, 그럼 이제 만약에 현가표가 이제 여기 이거야. 현가표가 얼마냐? 예를 들어서 2.4869래요. 예를 들어서 2.4869. 그러면은 10만 원 곱하기 2.4869 하면은 얘가 248690이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매출로 기록할 금액이라 24869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현가표가 나왔으면 지금 이렇게 하겠는데 현가표가 없잖아요. 그 얘기는 만약에 오늘 얘를 이렇게 10만 원, 1년 후 10만 원, 2년 후 10만 원, 3년 후에 10만 원을 안 받고 오늘 일시불로 받는다면, 오늘 현금으로 받는다면 얼마에 팔아야 돼요? 그 금액이 요 금액이에요, 이게. 오늘 얘를 할부로 안 팔고 일시불로 판매한대요. 그러면 248690에 팔을 거다. 그게 주어졌잖아, 거기. 자, 이 상품의 현금 판매 가격은 248690. 그럼 여기 나온 거 아니에요? 매출이 248690이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장기성 매출 채권이 되는 거죠. 자, 장기성 매출 채권은 10 해서 30이 되는 거고, 그러면 요 차이 나는 51,310원. 요게 뭐야?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죠. 요게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장유유서 배운 대로 쓰면 되죠. 장유유서. 그러면 30만 원의 장부가액은 248690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시장 이자율은 10%래요. 그러면 24869. 근데 이때 원금으로 우리는 얼마를 받아요? 10만 원을 받잖아. 그러면 10만 원 속에는 이자 24,869원과 원금이, 여기 원금 상환액이라고요. 이게 원금 상환 75131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10만 원 중에는 요 24,869원의 이자와 요 나머지 원금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는 75131이 이렇게 마이너스 되죠. 그럼 여기가 얼마가 돼요? 173 559나 559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연도에는 얼마가 돼요? 17356. 그럼 여기서는 또 10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8264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82644. 그러면 이제 여기는 9만 900 얼마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3년 지나면 땡 되는 거야. 그러면 자, 문제가 요구하는, 자, 지금 뭐예요? X1년 12월 말일 날 판매대금 10만 원을 인식할 때 인식할 이자 수익 그랬으니까 요게 24869가 정답이 되는 거죠. 이게 X1년도. 자, 그러니까 X1년도 자, 12월 말일 날 자, 요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 문제가 X2년도 그랬으면은 얘가 되는 거고. 자, 요 문제를 통해서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 10분간 쉬는 동안에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 아주 쉬운 거예요. 알고 보면. 자, 10분간 쉬시겠습니다.